예, 질의에 앞서서 오늘 상임위하고 중복돼서 계속 자리를 못 지킨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한원 통계로 작년도 말 가계부채가 1089조죠. 작년 한 해만 68조가 증가했죠. 최경환 장관님? 네. 그 중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약 40조 정도 늘었죠. 그때 LTV DTI 규제 완화하시면서 효과 중에 하나가 소위 비은행권, 소위 이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에 이제 완화해주면 시프트할 거다, 이동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비은행권 주택담보가 지금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시프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잠깐만요. 주담대가 늘어나면서 일시 주춤했던 신용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증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주담대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흡수하는 효과도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가계부채를 지금은 관리 가능하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연준에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지금 출구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출구 전략을 쓰게 되면 우리는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이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정치적으로는 이거를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서 소위 서민들의 이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 내부적으로 보면 여당에서는 그거 어찌됐든 총선 때까지 현재 금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겠죠.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우리 금융위원장이나 최경환 장관한테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의 시한폭탄이니까 종합대책을 세워서 좀 내놔라. 그랬더니 지금 종합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계속 부분적인 대책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담대 규모로 놓고 보면 지금 안심대출 전환해서 고정금리를 변동하는 것도 20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엄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극히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처해서는 이게 소위 시한폭탄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현재의 상황은, 그러면 어느 수준이냐?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아신 대로 총량은 다소 아니 지금 제 취지는 제가 총량이나 이런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관리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금리 기조가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견딜 수 있는데 이 구조가 만약에 미국의 출구 전략에 의해서 고금리 기조로 변경하게 되면 이제 못 견디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다음번 이제 예산심사나 이런 전에 소위 금융이랑 협의를 하셔서 장관님 주도하에 소위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거시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가계 소비를 늘려서 가점소득을 늘려서, 이 부담 능력을 늘리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고, 당장은 특히 만약에 그런 출구 전략을 써서 충격이 올 경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위 서민층, 홍 한계층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되게 고금리인 이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대부업체가 인수한 웰컴 OK 저축은행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모조리 다 똑같이 28%에서 30%의 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간판만 저축은행이라고 바꾼 대부업이지 이게 무슨 저축은행입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28%에서 30%입니다. 모든 신용등급자가. 그리고 모든 대출이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중에서도 활용해서 고금리를 대안하는 사업을 아니 그런 전환 방식이 아니고 지금 이 저축은행 인수인가 요건에도 안 맞아요. 그때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게 넘겨줄 때
네. 요건에도 안 맞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강하게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서 원래 저축은행은 지금 10%대 서민대출금융기관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부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전락을 해 있고 지금 한번 케이블 TV나 IPTV 봐보십시오. 광고의 반 이상이 다 그런 대부업체 광고고 대부업체 광고하고 웰컴론 한번 봐보십시오. 저축은행 광고하고 대부업체 광고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네. 휴대폰 한 통 하면 대출됩니다. 아니 그게 저축은행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예요. 그러면 네. 이거 대부업체로 활성화하려고 저축은행 준 겁니까? 금융당국하고 잘 해서 지금 현재 어쨌거나 그 저축은행의 금리는 누적 평균 한 12%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일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들은 대개 1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지주 계열의 그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포션이 다 해봐야 1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장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연계 영업을 해서라도 이 금융지주 쪽의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여라. 영업력을 높이면 그러면 이제 다른 비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들이 시장 물리상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금융지주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을 강화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서 그쪽이 30% 40% 포션을 가게 되면 나머지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28% 30%씩 고금리 영업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 금리 부담을 낮춰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대출 구조를 바꾸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은행에서 지금 이게 줄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것을 대출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거 정금융권을 확대하는 등의 그러니까 소위 대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거시정책을 쓰지 않.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나타내는데 부시하세요. 네. 그래서 당국하고 해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또 제2금융권이 그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리하는 노웅래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